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이번 코로나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변화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부터 오토라는 말이 유행을 해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래서 오프라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결합해야 되고 온라인도 오프라인과 결합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카카오 택시 같은 게 나타나서 택시도 이제 온라인 앱으로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많은 유통업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그런 준비가 잘 안 된 데는 타격이 아마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하던 회사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초중고도 그렇게 온라인을 준비를 안 한 거잖아요. 교육 시스템에서. 대학은 어느 정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해봤기 때문에 충격이 덜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로 간다거나 뭐 온라인으로 간다거나 사람들이 접촉을 안 한다거나 하는 얘기는 저는 오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 하던 사람은 오프라인이라는 다변화를 해야 되고 오프라인만 하던 사람은 온라인이라는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를 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란이 뚫리고 이탈리아가 뚫렸다는 것이 중국에 좀 경도된 외교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어떤 다변화 이런 것들, 그다음 공급망도 뭐 작년에 일본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일본 비즈니스만 하던 분들, 또 일본으로부터 공급받던 분들은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또 공급망이나 어떤 사업처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변화라는 그러한 어떤 이슈를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잘 관리하는 그런 회사가 나 어떤 조직이 또는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조차도 이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쫓아야 되는 거죠. 어떤 만약 식량 위기 관련돼서도 뭐 자영농을 한다던가 스마트 팜을 한다던가 도시농업을 한다던가 어떤 이런 것들이 자기 어떤 수익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지구적인 위기가 나왔을 때 좀 셀프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위기가 굉장히 오래 간다면 상당한 뉴 노멀이 오겠지만 우리가 또 백신이나 뭐 이런 치료제가 금방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로부터 얻는 교훈은 온라인으로 간다거나 언택트로 간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다변화와 위험 관리의 가능성을 그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 지금 한국과 이란, 중국을 빼고는 다 성공을 했죠. 한국은 지금 코로나 방역을 잘한 걸로 지금 내부에서는 자화자찬 중인데 사실 아시아를 보면은 한국은 지금 가장 못한 나라죠. 그럼 왜 우리가 잘 무시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더 방역에 성공했는가를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어떤 뭐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사스를 일단 홍콩이 일찍 겪었고 뭐 조류 독감이니 메르스니 하는 것들을 또 중동이 겪었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것들을 겪은 나라가 아시아였다. 그래서 이 학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이나 미국은 뭐 에볼라도 있고 했지만 어떤 학습 효과가 굉장히 낮았다. 그러나 아시아는 학습을 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국가의 역량에서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번에 느껴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또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파퓰리즘 정치의 어떤 대두로 인해서 엘리트들보다는 일반인들의 어떤 의견이 강조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인터넷상에서도 이제 그 필터링 애프터 퍼블리싱 이라는 것이 이제 더 특세를 했죠. 원래는 엘리트들은 일단 필터링을 하고 나서 퍼블리싱을 합니다. 그래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엘리트들이 모여서 사전에 항목을 조사하고 검증한 다음에 종이 인쇄물로 퍼블리싱하는 시대, 종이신문의 시대, 방송국의 시대, 이런 거는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그런 아젠다를 주도하는 시대였는데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제 엘리트들은 다 필요 없고 뭐 적폐고 기레기고 그러면서 이제 필터링 애프터 퍼블리싱, 일단 퍼블리싱부터 하고 나서 대중에서 필터링이 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러한 파퓰리즘이 이제 전 모든 분야에 이제 만연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런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러한 일반 대중이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의료진들, 그 다음에 제약회사들, 아주 철저하게 그 엘리트 집단의 구축, 그 인재를 양성하고 잘 관리된 집단들이 결국 그것을 해냈다라는 거죠. 엉뚱하게 비전문가들이 떠들고 파퓰리즘에 기반해서 뭐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은 완전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도 물론 미국의 문제는 지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아예 전문가 집단을 정치인들이 이제 듣질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파퓰리즘 정치의 어떠한 경종을 울리고 그런 것이 WHO가 이번에 방역에 어떤 실패한 그런 것들도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가 보통 지난 20년 거의 유엔의 태조, 여러 국제기구의 태조를 봤는데요. 이번에 WHO가 오히려 사태를 더 키운 면에서 그런 부분도 좀 반성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런 정치, 문재인 대통령 아주 잘못했는데 왜 한국이 코로나 방역국을 잘한 걸로 외국에선 보는가? 그거는 이제 결국은 민간과 정부 일선 공무원의 어떤 거버넌스 역량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은 어떤 자신감을 가져도 좋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유럽과 서구 문명의 태조로 오버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 상당히 개인주의, 정부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그냥 키스하면서 인사하고, 정부를 워낙 무시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너무 발전해서 정치하는 애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우리가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했다면, 이제 아시아 국가나 한국의 경우는 어느 정도 또 위기일 때는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버넌스 역량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의 역량만 가지고 이것이 현재 한국이 그래도 막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결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발 하라리가 뭐 이분법적인 얘기를 했죠. 뭐 민주국가와 뭐 전체주의. 저는 그 이번에 또 잘못된 칼럼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역병과 전쟁과 기근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2015년에. 근데 이미 그게 틀렸죠. 역병이 지금 이게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글을 보면 상당히 그 개인 정보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무서운 일인 양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지금 전화하고 있는 정보, 뭐 클라우드 상당히 많은 우리의 개인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한테 맡기고 그것이 편리한 상황이거든요.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을 못 믿어서 좀 현금을 집에 뭐 침대 밑에다 넣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자고요. 정상적인 민주시민은 다 은행의 계좌로 해서 클라우드형 금융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이번 칼럼은 거의 빵점짜리 칼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그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이 개인의 어떤 인체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잘 의뢰하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의 위험성은 이제 중국에는 아이카르본엑스라는 회사가 있고 또 북경에도 에이다 케어라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있고 이제 미국과 영국의 딥마인드에서는 딥페이전트라는 그런 개인의 의료 정보를 계속 관리하면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역시 이제 원격 의료나 이러한 규제로 그런 어떤 디지털 이런 비즈니스가 많이 시작도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이런 B2C 헬스케어 거기서 데이터를 쌓고 거기다 AI를 적용해서 인간을 계속 오랫동안 잘 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떤 트렌드인데 저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더 발전할 기회가 돼야 되고 한국에서 바로 또 원격 의료 약간 허용하는 거 보세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평상시에는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항공 네트워크나 활동량의 증가가 확산에 영향을 미친 거죠. 어떤 강력한 그 치명률이 강한 바이러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제 세계가 글로벌화돼 있고 활동량이 많고 항공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이제 많이 퍼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아주 길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좀 다변화라든가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상식들을 더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